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단단한 땅, 그리고 그 위에서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사실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억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경이로운 생명의 드라마가 바로 그곳, 심해의 장막 뒤에서 묵묵히 펼쳐져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동식물의 아주 먼 조상들이 바로 그 바다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태어나고, 경쟁하고, 또 적응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해왔던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태초의 바다로 시간 여행을 떠나 생명 진화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40억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용암과 뜨거운 수증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행성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혼돈 속에서 깊은 바닷속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열수구 주변으로 기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생명의 기본 재료가 되는 복잡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스스로를 복제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겁니다. 물론 이 첫 생명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단세포 생물에 불과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들은 그저 주변의 유기물을 섭취하며 분열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부 단세포 생물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뭉쳐 하나의 거대한 군집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세포 생물로 향하는 첫걸음이자 생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중 하나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생기고 서로 협력하며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냈죠. 그 결과 태어난 최초의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면이라고 부르는 생물의 조상입니다. 이들은 특정한 기관이나 신경계도 없이 그저 물을 빨아들여 그 안에 유기물을 걸러먹는 단순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생명체의 등장은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진화의 가능성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끝없는 변화의 막이 오른 것이죠. 고요했던 태초의 바다는 이제 서서히 역동적인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라 불리는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의 생명체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다양성을 뽐내기 시작했거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의 생물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이는 생명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문제는 먹을 것이 풍부해지자 그것을 노리는 포식자 역시 함께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사냥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순간이었죠. 살아남기 위해 피식자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 단단한 껍데기나 뾰족한 가시를 만들기 시작했고, 포식자들은 이 방어막을 뚫기 위해 더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치열한 군비 경쟁 속에서 진화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발명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지닌 최초의 눈이었습니다. 빛을 감지하고 상대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면서 바닷속의 생존 게임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숨고, 쫓고, 속이는 고도의 전략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등장한 생물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마치 외계 생명체와도 같은 기괴함을 자랑했습니다. 3개의 엽으로 나뉜 몸을 가진 삼엽충부터 5개의 눈과 기다란 집게발을 가진 오파비니아, 그리고 당대 최강의 포식자로 군림했던 아노말로카리스까지 바다는 온갖 경이로운 생명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무대는 오직 바다에만 머물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포식자들의 눈을 피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일부 생명체들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전을 감행하기 시작했죠. 바로 물 밖의 세계, 육지로의 진출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중력을 이겨내고 아가미가 아닌 새로운 호흡기관을 만들어야 했으며, 건조한 대기로부터 몸의 수분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야말로 종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약이었죠. 단단한 지느러미를 발처럼 사용해 갯벌을 기어나갔던 원시 어류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훗날 지구를 뒤덮게 될 모든 육상 척추동물의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없었다면 공룡도, 포유류도, 그리고 우리 인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새로운 기회의 땅인 육지로 향할 때 정반대의 선택을 한 존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육지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아득한 고향인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바다의 제왕인 고래의 먼 조상은 늑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강가를 어슬렁거리던 육상 포유류였다는 사실입니다. 먹이가 풍부한 물가에 적응하며 점차 수중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이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뒷다리는 서서히 퇴화하여 몸속으로 사라지고 앞다리는 유영에 적합한 가슴 지느러미로 변했죠. 공기를 마시기 편하도록 콧구멍은 머리 꼭대기로 이동해 분수공이 되었으며 털은 매끈한 피부로 바뀌어 물의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과거를 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맞춰나간 경이로운 적응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대한 고래의 골격 안에는 아주 작은 뒷다리뼈의 흔적이 남아 그들이 육지로부터 왔다는 아득한 기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얕은 바다가 이토록 격렬한 변화를 겪는 동안 빛 한 줌 들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진화가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 심해였죠. 수백 미터만 내려가도 태양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수온은 빙점 가까이 떨어지며 강철도 찌그러뜨리는 엄청난 수압이 모든 것을 짓누르는 곳. 이곳에서 생명체가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 어둡고 차가운 심연마저도 자신들의 터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 생산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계에서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심해 생물들의 대답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물 발광이라는 아주 매혹적이고도 기묘한 생존 전략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등대처럼 밝히는 생명체들이 등장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심해 아귀입니다. 자신의 이마에 달린 작은 발광 기관을 마치 낚싯대의 미끼처럼 흔들며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온 먹잇감을 순식간에 집어삼키죠. 이것은 어둠을 단순히 극복하는 것을 넘어 어둠을 가장 강력한 사냥의 도구로 활용하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빛은 단순히 먹이를 유인하는 데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생물들은 포식자의 눈을 멀게 하는 섬광탄처럼 빛을 터뜨려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어떤 생물들은 복잡한 빛의 패턴을 이용해 서로 소통하며 짝을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빛이 사라진 세상에서 스스로 빛이 되기로 선택한 심해 생물들의 모습은 생명이란 주어진 환경에 그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자신만의 해법을 창조해내는 위대한 예술가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저 심해의 생명체들은 단순히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 어둠 자체를 자신들의 무대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이처럼 생명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는 주어진 환경이라는 악보에 수동적으로 맞춰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보를 새로 쓰고 상상치도 못했던 악기를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교향곡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이 행성의 바다가 품어온 진화의 드라마는 바로 이 불굴의 의지가 써내려간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곳을 채우려 했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나타나면 그 벽을 부수거나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그 벽 자체를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했죠. 이 장대한 도전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한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도 육지를 정복했던 생명이 다시 바다로 귀환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생명이 태어난 고향, 바다를 떠나 무트로 향했던 위대한 개척자들의 후손 중 일부가 어느 날 다시금 파도 소리에 이끌려 물속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육지에 완벽하게 적응했던 몸을 다시 물의 세계에 맞춰 재설계해야 하는,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근본부터 뒤바꾸는 혁명적인 선택이었죠. 튼튼했던 다리는 유영하기 좋은 지느러미로 변형되었고,
공기를 들이마시던 코는 물 위로 솟아숨을 쉴 수 있는 분수공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래와 돌고래의 몸속에는 여전히 그 장구한 여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골격 안에는 아주 작게 퇴화된 뒷다리뼈가 숨겨져 있는데, 이는 먼 옛날 네 발로 당당히 대지를 걸었던 조상의 기억을 희미한 메아리처럼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바다는 떠났던 자들마저 다시 품어 안으며 생명이 지닌 놀라운 적응력과 변화의 가능성이 결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토록 경이로운 생명의 실험실인 바다에서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 진화의 과정이 과거에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심 수천 미터 아래에서 새로운 화학합성 생태계가 발견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또 다른 생존 전략을 만들어내는 생명체들의 모습은 이 진화의 실험실이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바다는 그저 거대한 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수억 년의 시간이 빚어낸 생명의 지혜와 미래의 가능성이 함께 꿈틀대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대한 진화의 무대에 이전에는 없던 아주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활동이죠.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와 배출하는 오염 물질들이 바다라는 실험실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수억 년간 이어져 온 생명의 교향곡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다의 생명들은 자연의 실현뿐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전례 없는 변화의 파도 앞에서 어떤 새로운 적응의 해법을 찾아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인류의 시대가 낳은 새로운 형태의 진화를 목격하게 될 최초의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의 이야기는 또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게 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여전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저 깊고 푸른 바다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생명의 미래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의 그곳은 영원한 밤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태양빛이 단 한 줌도 닿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수천 미터의 물기둥이 내리누르는 압력은 모든 것을 으스러뜨릴 것처럼 강력합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이야말로 생명의 잠재력을 시험하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아니었을까요? 빛이 없다면 스스로 빛을 만들면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칠흑 같은 심해 속에서 생명체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경이로운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어떤 포식자는 희미한 불빛을 미끼 삼아 사냥감을 유인하는 잔혹한 사냥꾼이 되었고, 또 어떤 생물은 현란한 빛의 신호로 동족을 찾거나 적의 눈을 속이는 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 암흑의 왕국을 지배하기 위한 생명 스스로가 만들어낸 별빛의 전쟁이었죠. 놀랍게도 이 깊은 바다는 모든 것을 축소시키는 압력에 저항이라도 하듯 오히려 거대한 생명들을 품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무척추동물인 대왕 오징어나 육지의 법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갑각류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원의 제약이 적고 포식자의 위협이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생명은 때로 거대해지는 방향으로 진화의 가닥을 잡았던 겁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크라켄의 전설이 어쩌면 이 심해의 거인들을 목격한 고대인들의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해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빛이나 크기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적인 법칙마저 뒤엎는 새로운 생태계의 발견이었죠. 태양 에너지에 기반한 광합성이 생명의 기본 공식이라고 믿어왔던 인류에게 심해 열수구의 발견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과 유독한 화학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그곳에서 생명체들은 태양 대신 지구의 에너지를 직접 이용해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이들은 유황과 같은 독성 물질을 영양분으로 바꾸는 이른바 화학합성이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연금술을 선보인 겁니다. 관벌레와 심해조개,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이 뜨거운 물기둥 주변에 모여들어
빛 한 점 없는 세상 속에 그들만의 번성하는 도시를 건설한 모습은 생명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주어진 환경에 그저 순응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죠. 결국 수억 년에 걸쳐 펼쳐진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태초의 바다에서 시작된 작은 세포의 몸부림부터 캄브리아기의 폭발적인 경쟁, 그리고 육지와 심해를 넘나드는 장대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생명의 불굴의 의지입니다. 생명은 정해진 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위대한 탐험가와도 같았습니다. 바다는 단순히 물이 가득 찬 거대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진화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살아있는 거대한 실험실이자 생명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엄한 무대인 셈이죠. 우리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기이한 형태의 심해 생물들은 사실상 수억 년이라는 시간과 극한의 압력이 빚어낸 살아있는 조각상들입니다.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에는 절망적인 환경을 희망으로 바꾸어낸 위대한 생존의 서사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해왔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스스로 별이 되었고, 먹이가 부족한 곳에서는 독을 양식으로 삼았으며, 때로는 안락한 바다를 떠나 낯선 육지로 향하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화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깊은 바닷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역동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대서사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목격한 것은 그 장대한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들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의 강인함과 유연함에 대해 깊은 경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육상 포유류였던 조상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 거대한 고래가 된 것처럼 생명의 여정은 때로 예측 불가능한 반전을 거듭하며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어떤 척박한 환경도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의 요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무한한 창조력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